그런 통장이 뭐가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장 사용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통장을 쓸 수 있습니까? 이거 말씀드렸어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쓸 수 있는 거야. 다만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채권자 통장을 썼을 때 나중에 지급정지나 아니면 상계처리 당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채권자 통장 사용은 중지하세요. 두 번째가 그러면 신규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통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변호사들은 이제 원고로서 피고에게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의 변호사는 이 피고의 재산을 묻고 싶어 해요. 왜? 이걸 묶어놔야지 내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하는 게 뭐냐면 피고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하거나 아니면 피고 소유의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하거나 피고 소유의 통장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통장을 가압류하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통장 가압류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줘요. 너무 당연하게. 시중 5대 은행 통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은 피고의 주소지, 피고의 직장 주소지 근처에 있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이렇게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그 돈을 숨겨놓은 게 너무나 명백한데 이렇게 뒤져도 없다 하면은 그때서야 증권사 계좌들 이렇게 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중은행 통장은 쓰면은 그냥 압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금융권 통장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회생을 하든 말든. 아시겠죠? 세 번째, 주거래 통장에 있는 자동이체 해지하라는 거였어요. 회생이 시작돼도 그게 통지가 간다 해도 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돌려달라고 못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세 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은 뭐였냐? 압류, 가압류된 통장을 쓸 수 있습니까?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압류, 가압류된 통장에 돈을 넣거나 하는 행위는 되게 위험하니까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인가결정 이후에 저희가 압류 해제를 하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데 압류가 덜컥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나는 진짜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제가 그냥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뭐 범위 지정 해제 신청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법률 용어가 있더라고요.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통장이다 라고 하면 185만 원을 1회로 뺄 수 있고, 내가 옛날부터 사용하는 급여 통장이다 하면 185만 원 최저 생계비만큼의 급여는 매달 뺄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나눠서 대리인하고 상의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압류 금지 통장이 있는데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압류 금지 통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압류 금지 통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을 만들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장에 압류 금지의 기능을 추가를 시켜가지고 이 통장은 압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통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여기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이 창을 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은요 없어요. 그런 제도는 없어요. 통장은 애초에 발급할 때부터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발급해주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인 거야. 그러면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네.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압류를 금지되는 통장을 만들어준 거야. 우리처럼 일반 채무자들은 그런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소개해드리는 거 말고 다른 많은 제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요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일단 행복지킴이 통장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수급, 장애인연금 수급, 이런 수급자들의 비용이 통장에 들어갈 때 그 통장에 압류가 돼서 수급비를 못 뺀다 라고 하면 보세요. 기초생활을 누리기 힘든 사람들, 기초연금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만약에 이분들이 정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급 비용까지 압류가 된다면 이분들은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수급이 들어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다거나 장애인이라거나 고령이라거나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돈, 정부에서 주는 이 기본적인 이 수급비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이분들이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안 해줘요. 그렇게 그 돈을 뺏기면 어떻게 돼?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탈탈 털어가지고 뭐 무슨 쌀 한 톨이라도 뺏어오고 싶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어떤 채권자의 뭐 권리죠. 권리긴 한데 그렇게 놔두면 사실 내가 뭐 빚이 많아지고 싶어서 많아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이 나중에 옛날에 내가 돈을 못 갚고 이런 잘못은 당연히 있죠. 그 잘못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분들의 어떤 조건을 꼼꼼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야. 그 돈을 뺏어가기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게 시중 대부분 은행에서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한 명당 계좌 하나밖에 못 만든대요. 그리고 이 통장은 특이한 게 뭐냐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이 통장에는 수급비만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비만. 입출금 기능은 없어. 수급비만 정부에서 이 통장에 보낼 수가 있고 그 돈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돈을 어디 꽁쳐놨어. 꽁쳐놓은 돈을 여기다가 막 몇 천만 원 집어넣고 이건 안 뺏긴다. 이건 안 뺏기니까 내가 나중에 야금야금 써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말 그대로 수급비만 들어오고 수급비만 뺄 수 있으니까 이건 건들지 마라. 압류 불가능한 통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제목 그대로 수급비는 아니야. 수급비는 아닌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유족연금도 있고 고령연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로 생활해야 되는데 요것도 쏙 이렇게 빼가면 이분들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행복지킴이 통장 이거랑 똑같이 입금은 연금에서 해주고 출금도 그 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이것도 똑같은 거야. 내가 실직을 했어.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11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실업급여가. 그럼 그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살아야 되는데 야, 저 뭐 빚쟁이까지 살려줄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 제가 가끔 저 유튜브에 저한테 되게 막 쌍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변호사가 무슨 뭐 빚쟁이들 편에 서가지고 빚을 안 갚게 해주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요즘은 솔직히 댓글도 안 달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옛날엔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내가 선생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너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나한테 고마워할걸? 이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 뭐 직업을 뭐 근로소득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어야지 내가 생활할 수 있는데 뭐 빚이라는 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집을 살 때도 있고 차를 살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실직을 하고 장애인이 되고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생겼어. 그죠? 그때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돼? 막막하잖아요. 회생제도를 통해서 그런 막막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야. 변호사인 제가 나와가지고 막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뭐 채무자가 자랑도 아니고 항상 채권자한테 미안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요 실업급여 요거 관련해서 이분이 만약에 실직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할 때 그거까지도 채권자가 압류해서 가져가 버리면 이분은 아무것도 진짜 라면도 못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일정 부분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과 통장 사용에 대한
3편의 영상을 다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거고, 항상 회생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좀 이것저것 여쭤보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뭐 압류대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기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으로 이제 제가 찍을 영상들은, 이거는 되게 제목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들이고,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회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채무자는 너무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것들, 내 재산 지키는 방법이에요. 5개의 영상을 찍을 건데, 첫 번째가 내 돈, 그죠? 현금이라든가 채권, 예금 채권들 지키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임대차 보증금 지키는 방법. 세 번째가 내 집 지키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내 청약 통장 지키는 방법. 다섯 번째가 내 자동차 지키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지킬 재산이 있으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찍어 볼게요. 아시겠죠?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빼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회생은 갚는 거잖아요. 내가 충분한 돈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을 갚으면 이런 재산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쫙 연달아서 찍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